안녕하십니까. 시장연구조사 방법론의 정삼권입니다. 오늘은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연구 모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고요. 그 다음에는 연구 모형에 따르는 이제 변수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무엇이고, 또한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이제 마켓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연구조사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략적인 조사 연구 방법입니다. 정량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통계 기법을 사용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죠.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정형화된 자료, 즉 설문지를 통한다든지 전화나 인터넷 조사 등을 이용하는 것이죠. 단 이러한 설문지를 통하는 것은 어떤 원인과 결과관계를 서로 이해를 통해서 사회적인 현상을 단순화시키려고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가설이라는 것을 하이포시스를 세워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질문을 해서 답을 얻는 거죠. 물론 답을 얻는 것은 그런 스케일이라고 칭하는 척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기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우리가 설문지를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이 정량적인 조사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성적인 연구 방법이죠. 정성적인 연구 방법은 뭐냐면 이런 어떤 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설문을 통하는 게 실험이라는 거죠. 실험 연구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정성적인 것은 자연현상에서 사회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 또는 패턴을 프레임워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뼈대에 있는 일에 대한 뼈대죠. 그래서 이런 흐름도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성적인 조사 연구는 설문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찰을 통한다든지 또는 면접을 통한다든지 또는 사례 조사를 한다든지 등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정성적인 조사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고요. 그래서 통계나 설문지를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정성적인 방법이고, 설문지나 통계 기법을 쓰는 것은 이제 정량, 량, 수, 그쵸? 어떤 형식의 양적인 측정에 의해서 조사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과학에서는 둘 다가 필요한 분야도 없잖아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정성적인 자료에다가 어떤 프레임워크에다가 일부분 깊숙한 데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빈도 분석이나 또는 교차 분석 정도를 실시해서 이런 정성적인 조사 연구 방법과 정량적인 통계를 일부 사용해서 같이 혼합해서 연구하는 혼합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방법을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적절하고 올바르게 판정 내릴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내서 하는 것이죠. 선택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연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런 1번과 2번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을 둘 다를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 주제를 그럼 어떻게 설정하느냐죠.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구 모형이나 연구 주제, 연구 목적은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 주제나 목적을 서론에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좋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밑에 그림이 5가지가 있는데 별명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연구 주제, 연구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연구 모형이 결정되고 이 연구 모형에 따라서 또 세 번째 있는 연구 가설이 세워지는 것이고 이 연구 가설에 의해서 네 번째는 설문지를 만드는 거죠. 이 설문지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측정 도구라고 합니다. 네,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측정, 계량적인 것으로 수치화시키기 위한 거고, 그래서 이런 설문지를 만들어서 수치화된 숫자를 분석을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해서 그 분석 기법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구별한다든지 아니면 현 상태에 대한 빈도를 조사해서요. 미래에 대한 예측을 올바르게 그것이 과연 연구 목적의 주제에 맞게끔 접근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주제를 설정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뭐가 어렵냐면 연구 목표나 집단이 너무 광범위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범위를 좀 좁히는 게 중요합니다. 단계 욕심을 내지 말고 중요한 거에 의해서 나눠서 조사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좀 연구 집단의 목표를 좀 범위를 좁혀서 책정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연구 제목이 무엇의 활성화 방안 이렇게 활성화라는 게 너무 범위가 넓죠, 그죠? 성공 방법 이런 게 너무 연구 목적을 그쵸 마지막에 목적어가 종속 변수예요. 어떤 면에서 이 종속 변수를 너무 넓게 잡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고 용도사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좁게 강하게 공부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이론적인 실무 즉 과거의 실무라고 그러는데 이건 바로 제 2장에 쓰여질 거예요. 2장 이론적 배경이죠. 그래서 이론 또는 남들이 이미 선행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것들 중에서 특성 또는 그죠? 그런 패턴들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독특한 거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건 정말 전문가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연구를 통했을 때는 과거의 이론을 현대 시대에 맞게끔을 경험을 통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미래를 어떻게 볼 거냐. 그렇죠? 너무 빨리 이론을 도입해도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실무에는 있지요. 참 좋은 건데 그냥 창업을 너무 일찍 오픈을 해서 그죠 국가마다 또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문물을 선진국의 문물을 빨리 받아내서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다가 너무 빨리 도입을 해서 실패한 경우도 왕왕 있죠.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 시장을 파악을 하면서 외국의 좋은 또 이런 이론들을 도입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일시적인 유행인지 아니면 긴게 접목이 되는 건지를 좀 전문가들과 같이 신사 있게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주제나 목적을 잡을 때는 좀 자기가 주제나 목적을 설정을 했어도 꼭 그 분야에서 좀 전문가인들과 상의를 하고 서로 여러분이 그죠? 그동안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웠던 걸 가지고 근거해서 한번 같이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 그러면 이제 설정하는 것이 모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 연구 모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시나리오의 흐름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모형에는 크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어떤 목적적인 그죠? 결과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되는 변수, 즉 독립변수나 종속변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것이 과거에 이론적 근거를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래서 이런 거예요. 물은 그쵸,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제적이지만 이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무게가 있는 것은, 그쵸, 질량이 있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은 불변이에요. 그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외적인 거 있죠. 그죠? 모다를 달면 물은 밑에서 또 위로도 갈 수는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에 의해서 타당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한 9번, 8번의 주차 동안 마케팅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꾸준하게. 그 중에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마켓, 그쵸? 제가 도표를 만든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쵸, 코트롤 박사가 이런 마케팅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만든 건 제가 약간 보완을 한 건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전체적인 연구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이론이, 그쵸,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이 잘 튼튼하게 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시장 세분화를 할 수 있고, 또는 매기 목표적 시장에 도달할 수 있고 경쟁 위에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 벌써 이게 바로 왼쪽은 원인이고 오른쪽은 결과, 정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인과관계가 되는 거죠. 또 다음 단계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즉 브랜드 전략으로서, 스트레이지로서 시장 세분 STP라는 이 전략이 잘 있어야만, 그렇죠,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데 도달한다. 이것도 하나의 그쵸, 원인과 결과죠. 하나의. 그래서 그걸 가설을 맞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STP가 원인이고 결과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부분이, 그쵸, 이걸 가운데 있는 걸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그쵸,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 변수는 어떻게 보면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종속 변수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그쵸, 나타나는 것이 종속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매개 변수가 없는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 근거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타당성 있게 이제 설문들을 통해서 만드는 것.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가 돼 있어야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고, 그쵸, 또 쉽게 프로세스를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 모형을 만드는 거고, 그렇게 설계를 해야만 객관적으로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 마케팅의 프로세스 연구 모형을 기본적으로 보면서 그 중에 나는 어떤 부분을 빼겠다,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이제 매개 변수는 빼고 내가 스와트 분석에 의해서 바로 그냥 사업을 전략적으로 STP 전략을 좀 생략하고 할 거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게요. 그래서 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오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제품을 선택하는 속성은, 상품을 선택하는 속성에 따라서 이게 속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관광객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목적이 있다고 가정하죠. 그죠? 이런 상품 선택 속성도 구체화하게 할 수도 있죠. 호텔 가격이라고, 호텔이라 그러면 우리 호텔에 대한 선택 속성은 관광객 여행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만약에 외식업이면, 그렇죠, 외식 어떤 상품에, 그죠, 상품은 선택 속성은 관광객이 만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을 세우면, 그래서 이렇게 연구 모형이 어떻게 보면 전체 연구, 그쵸, 주제, 즉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찾을 때 연구 논문을 만약에 찾는다면 논문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뭘 보고 찾아요? 그쵸? 제목을 보고, 연구 제목을 보고, 이 논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었을까를 연구 제목 한 줄에 있는 걸 갖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찾는 데에서도 제목을 보고 논문을 찾아야 되겠다. 또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게 제목이에요. 그럼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렇죠. 상품 선택 속성이 건강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렇게 하면 제목이에요. 논문 보면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선택 속성이 독립변수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건강객 만족이 종변수구나. 그럼 내가 관심 있는 시장 조사를 또는 연구조사를 할 것이 나하고 맞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원인이 있는 거를 우리는 독립변수, 인디펜던트 변수,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또는 외생변수라고 해요. 바깥에 있다. 그래서 외생변수고, 또는 원인변수로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종속변수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결과변수입니다. 그래서 디펜던트 변수고, 그 다음에 건강계만 종속변수는 내생변수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는 분석을 뭘로 했느냐, 그래서 구조방정을 했느냐, 회귀 분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용어가 조금은 사용하는데 있지만, 만약에 회귀 분석을 한다, 그럴 땐 독립변수냐 종속변수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방정식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는 독립변수, 외생변수냐 내생변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통계에 혹시 배울 시간 있으면 그때 하는 거고요. 우선은 이런 조사 방법에서는 여러분들 이 변수의 종류도 알으셔야 돼요. 특징. 그래서 독립변수는 원인 변수를 말하는 거고, 종속변수는 결과 변수를 말한다. 그래서 원인이 좋으면 좋을수록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는 거다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쉽죠? 여러분들이 논문 찾아보고, 그래서 영양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거 비교, 사례 연구, 활성화 연구, 그러면 그건 이런 통계 분석이 없는 거예요. 통계 분석, 그죠? 우리가 정량적인 분석을 요구를 하면 이런 통계 분석이 있어야 돼요. 통계 분석이 있다는 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설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설문지가 있는 논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지가 있어야만 테스트를 해서, 그죠? 검정을 해서 결과를 갖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이런 정량적 분석에서는 이런 영양 연구가 있나, 영양자가 있나를 꼭 보고, 영양자가 없으면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보세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목을 다시 이제 좀 재밌게 붙인다면 XX 산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게 항공산업이나 항공산업에서, 또 호텔 산업에서, 또 외식 산업에서, 여행이면 여행 산업에서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XX 산업에서 상품 선택 속성이 관광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제목을 보고 거꾸로 연구 모델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연구 모형이 독립변수나 종속변수 외에 중간에 있는 건 이제 매개변수라는, 매개 역할을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그죠? 이런 게 이제 모델이 있을 수도 있죠. 좀 복잡해야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가설이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목을 보면 2번에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독립변수가, 그쵸? 매개변수, 매개변수가 먼저 왔으니까, 그죠?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서비스 품질은 독립변수죠, 그죠? 왼쪽에 있는 서비스 품질. 그래서 품질 1, 2, 3, N, M까지 해놨는데, 그죠? 서비스 품질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재료적인 품질, 포장에 대한 품질, 또 다른 품질 여러 가지를 이제 찾아서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되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속변수는 사실은 재방문과 추천이라는 문항이 있는 거죠.
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속 변수에는 재방문이라는 변수와 추천 의사라는 변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래서 이 중간에 하는 것은 매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메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에이션 베리어블인데, 이 매개 변수는 자 보세요. H1에 되어 있는 거는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가 이제 있는 거죠. 앞에서 말하는 관광객 만족과 유사하죠. 그래서 만약에 종속 변수가 없다고 가정하면, 그렇죠. 서비스 품질인 원인 변수고 매개 변수에 있는 관광객 만족은 그게 종속 변수예요. 결과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는 이렇게 결과 변수의 역할도 해요. 그리고 이제 H1에 있는 독립 변수가 없다 치면 재방문과 추천 의사는 매개 변수 봤을 땐 관광객 만족이, 그렇죠. 독립 변수죠. 그래서 관광객 만족이 하면 할수록 재방문을 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일단 지금 관광객 만족이 만족이 성과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사람한테 추천 의사가 있다라고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 이럴 때는 뭐예요? 그쵸? 관광객 만족이 독립 변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개 변수는 한편으로는 종속 변수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독립 변수도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매개 변수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독립 변수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고, 매개 변수는 아버지 엄마고, 그죠? 종속 변수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죠? 또 형제간들이라고. 그러니까 독립 변수는 할아버지고, 매개 변수는 부모님이고, 종속 변수는 이제 여러분 같은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시면 그 맞는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지혜로우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혜로우면 당연히 엄마 아빠가 지혜롭고, 엄마 아빠가 지혜로우면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로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매개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할아버지한테도 잘 모셔야 되고 또 자식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키워야 되는 거죠. 참 그래서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자리배침이 다 이제 변해.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하면 또 매개 역할을 해야 돼. 지금은 결과만 받기만 하잖아요. 부모님은, 할아버지는 주기만 했죠. 그죠? 물론 할아버지도 과거에는 부모님한테 받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 변수의 개념, 그죠? 독립 변수는 할아버지, 할머니, 매개 변수는 엄마, 아빠, 그죠? 그다음 종속 변수는 나와 더불어 형제가 일하고 또는 자매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인다는 뭐예요? 그쵸? XX 산업에서. 이게 이론이라는 게 산업마다 틀리면 그건 이론이 아니죠. 그쵸? 똑같아요. 그래서 XX 산업에서 서비스 품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쵸? 관광객들은 만족할 것이고, 또 관광객들이 만족한 사람들은 재방문을 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도 추천해서 다시 방문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붙이면은 그쵸, XX 산업에서 서비스 품질이 관광객 만족 및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만 보고도 XX 산업은 무시해도 돼요.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 서비스 품질이 주어져. 독립 변수죠. 그 다음 순서대로 가면 돼요. 관광객 만족, 재방문. 네? 미치는. 교수님. 근데 추천 의사는 없는데요. 그냥 추천 의사는 이럴 때는 뭐 빼도 돼요. 대표적인 거 하나를 쓰셔도 되고요. 재방문 대신에 추천 의사를 쓰셔도 좋아. 물론 길어질 뿐이에요. 거기도 또 아니면 재방문 다음에다 추천 의사까지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제목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질문이 있어요. 교수님, X 산업인데 논문을 찾았더니 저는 지금 외식산업에 있는데 외식산업에서 이 모델을 찾으려니까 없어요. 그래요. 본인이, 여러분들이 A라는 산업에서 논문을 찾고 싶어서 없으면 B 산업에서 찾으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논문하고 싶은 게 골프 산업이야. 예를 들어서 골프 산업에서 서비스 품질이 좋으면 이렇게 제목을 유사한 모델을 갖고
맞다. 골프 산업에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서 갖고 와서 그게 다른 산업에 있는 이론을 갖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업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서로는 슬쩍에 문제 제기를 할 때 필요하지요. 사실은. 왜냐면 다른 사람에는 이런 연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에는 아직 이런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모형을 찾을 때는 산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변수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크게는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논문들을 찾아서 이론적 배경에서 공부를 하시면 자기가 미래 연구 모형을 어떤 걸 할 건지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 제목과 주제와 연구 모형은 일치되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눈치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그쵸. 3단계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기업 간의 가치가 독립변수가, 관계, 특성, 매개변수 관계 특성이죠. 그죠? 만족, 신뢰, 몰입. 그걸 세 개의 변수를 통합해서 관계 특성이라고 말한 거고, 그 다음 에어도가 종속변수죠. 근데 구조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듯 아까는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향관계라고 했어요. 영향에 관한 연구. 근데 영향자가 없고 구조자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매개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나 또는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구조방정식이라는 형식을 써서 영향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관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는 것이 구조관계. 구조관계라는 게 뭐예요? 구조, 스트럭처라는 게 가로, 세로가 딱 정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관계가 있다라는 말과 구조관계가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문을 찾을 적에 영향에 관한 연구 또는 구조관계에 관한 연구, 이 구조자와 영향자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델이지만 제가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 보면 제목을 보시면 여행도 소매업 기업 간의 가치가 도소매 간의 기업 간의 가치가 관계 특성 및 에어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렇게 써도 돼요. 지금 실제로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고 제가 2011년에 학회에 발표했지만 그러나 이걸 구조에 관한 연구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다 이거죠. 물론 저도 이걸 회계분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방정식을 이용해서 했지만 이렇게 이런 그래서 영향자와 구조자는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실제로 게재된 논문 제목이고 밑에는 이렇게 제목으로 바꿔도 큰 탈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셨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매개변수를 배웠는데 조절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변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독립변수는 이제 감정노동이죠. 감정노동이 조절변수에 따라, 조절변수는 표현한 규칙의 지각에 따라 종속변수, 고객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중간에 있는 표현 규칙 지각이 조절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조절에 대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봤을 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보면 감정 노동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객 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설을 붙이면 그러니까 감정 노동을 심한 사람은 고객 영향성에 영향이 당연히 미치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소비자를 직접 만나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표현하는 규칙이 잘 있으면 응대하기가 편하죠. 법칙이 있으면. 그죠? 근데 그 표현 규칙이 없고 주먹구질하면
그래서 화를 내고 그런 규칙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규칙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매개 역할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조절에 투입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쵸. 손님 고객한테 나타내는 고객 지향성은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독립 변수고 오른쪽이 종속 변수.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이 조절 변수. 이 조절 이제 모더레이팅이라고 해서 모더레이팅을 하는 베리어블이다, 조절 변수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절 변수도 영향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호텔 기업 종사자의 감정 노동이 고객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그려놓고 소제목으로는 표현규칙 지각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조절 변수나 사실 매개 변수는 중간에 이렇게 소제목으로 부제목으로 소제목이 아니고 부제목으로 놓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논문 제목을 보고 모델이 연구 모델이 어떻게 됐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대로 인지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출력을 해서 누구하고 상담을 할지 이걸 다 출력해 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문 제목만 갖고도 보여드리면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은 연구 모형이 뭐다는 걸 딱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 교수님이나 전문가를 찾아갈 때 이런 연구 모형을만 출력해가도 도움이 됩니다. 금방 알아요. 연구 제목이나 이렇게 연구 모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논문에는 연구 논문 3장에 들어있어요. 3장에 있는 이 그림을 출력해서 또는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가 상담을 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이 독립 변수 혼잡 지각이고 오른쪽이 직무 스트레스죠. 그죠? 종속 변수죠. 그다음 가운데 있는 것이 그죠? 가운데 있는 대인간 스트레스인데 가설 H3와 H2가 있으니까 매개 변수죠. 그죠?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매개 변수고 화살표로 H4는 그게 조절이죠. 그죠? 그래서 매개와 조절 변수를 같이 하는 변수는 하나인데 이런 이제 미칠 수 있는 가설이 늘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도 제목을 아까 앞에서 보인 것처럼 제목 붙일 때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서 아래다가 그죠? 부제목으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에 따라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 중심으로 이렇게 부제목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조절 변수를 함께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제목을 다시 붙이면 오픈 카지노의 혼잡 지각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해놓고 이제 콜론을 붙여서 대인간 스트레스의 매개 및 조절 효과 중심으로 이렇게 논문 제목을 붙여서 연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벤트 연구 모형을 보고 가설도 만들 수도 있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중심이 되면서 그 안에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에 대한 역할이 어떤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학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제목을 보면 그죠? 연구 제목을 보면 연구 모형이 이 변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또는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에 따라서 제목이 붙여지는구나. 그래서 제목만 갖고도 연구 모형이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자료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구 모형은 연구 제목과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